안녕하세요. 오늘은 경매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부동산 경매는 가격을 저렴하게 살 수 있는 방법으로 그렇게 많이 알고 있는 분들도 있고, 또 부동산 경매로 부를 제법 축적하신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관심이 줄어들지가 않죠. 관심은 많은데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항상 관건이 됩니다. 누구는 서류를 잘 봐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누구는 현장에 답이 있으니까 현장부터 확인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일단 부동산 경매를 하려고 마음 먹게 되면 그 물건을 고르기가 쉽지가 않아요. 조금 눈썰미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부동산 물건이 경매에서는 정말 일주일이면 어마어마하게 쏟아져요. 또 경매 예정 물건이라고 해서 대기하고 있는 부동산 경매 물건도 상당히 많죠. 이런 와중에서 돈이 될 만한, 수익을 얻을 수 있을 만한 부동산 경매 물건을 찾는 것은 보기에 따라서 쉬울 수도 있고 또 어려울 수도 있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뭐 어떤 거든 쉬운 건 없어요. 그렇지만 어렵다고 해가지고 내가 할 수 없다, 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판별해서 내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죠. 일단은 돈이 될 만한 경매 물건이라는 게 경험에 기인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조금만 생각을 달리하고 또 어떤 부분을 미리 판별하면 돈이 될 만한 것인지, 아니면 괜히 입찰해서 낙찰 받으면 개고생만 죽어라고 할 수 있을 것인지, 그런 물건들을 한번 걸러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부동산 경매가 물건이 많다 보니까 소위 말해서 사자들이 굉장히 많죠. 부동산 물건을 척 보면 다 안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 경험칙상 아무리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또 수백 건의 경매 물건을 처리했던 사람이나 물건을 척 봐가지고 그 물건이 돈이 될 만한 것인지 아니면 돈이 안 될 것인지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따라서 물건을 척 보면 아는 경우는 그 물건에 직접적인 연관이 돼 있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이 그 물건을 가지고 있어서 그 물건의 과거 이력을 다 아는 경우, 그런 경우가 아닌 이상은 사실상 부동산 물건을 가지고 척 보면 다 안다, 이 물건은 돈이 된다, 이런 것은 거의 뭐 점쟁이급이니까 그것을 믿기에는 많이 힘들죠. 또 돈 되는 물건을 남에게 준다, 또 남에게 패스한다, 이런 경우는 잘 벌어지지 않습니다. 뻔히 돈이 보이는데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준다라는 것은 말처럼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척 보면 안다가 아니라 이러이러한 조사를 보고 어떠어떠한 내용을 보니까 돈이 될 만한 물건이 맞다, 이게 맞는 거지, 척 보고 물건의 금액을 찍고 수익을 넘나들고 사짜 냄새가 강하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도 일반적으로 돈이 될 만한 물건을 꼽아볼 수 있는 것은 물건의 입찰자 입장이 아닌 물건을 떨키는 입장에서 바라보게 되면 돈이 될 만한 물건인가, 돈이 될 만하지 않은 물건인가, 뭐 이런 것들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정말 얼마 되지 않는 근저당으로 인해서 굉장히 큰 물건이 날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그 사람 입장에서는 이 얼마만한 돈만 메우면 이 물건이 날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 입장에서는 백방으로 돈을 구해서 메우려고 하죠. 그런데 그런 돈이 없기 때문에 경매 물건으로 나왔어서 그 물건을 정상적인 물건으로 처리해 놓으면 돈이 얼마가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수도 있죠. 이렇게 판단하면 어느 정도의 정상적인 물건, 또 어느 정도의 권리관계가 해소된 물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금액을 판단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또 경매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 제출된 서류만으로 그 사람들이 굉장히 애착을 가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판단이 된 물건을 내가 입찰해서 낙찰을 받았다, 정말 내 물건을 사야 될 사람을 한 명을 확보하고 시작하는 거니까 바로 돈이 될 만한 물건이죠. 그전 사람이 애착을 가지는 물건은 뒤바꿔서 얘기하면 다른 사람도 애착을 가질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별것 아닌 것 같아도 부동산 물건에서 애착을 갖는다라는 것은 내가 낮게 썼다, 낮게 쓰지 않았다, 그거를 떠나서 장기적으로 보유하거나 일정 기간 이상 보유했을 때 반드시 수익으로 돌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으로 역으로 봐서 부동산 물건을, 또 부동산 물건의 미래 가치를 판단할 수 있는 경우가 있죠. 물론 이런 것도 경험력이 동반돼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또 돈 되는 물건이 어떤 거냐면 수익이 그려지는 물건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소유한 부동산에 돈을 쓰기가 굉장히 힘든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뻔히 리모델링을 하면 가치가 올라간다는 거 다 알면서도 막상 소유한 사람은 거기에다가 또 돈을 쓰기가 굉장히 힘든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대체적으로 손바꿈이 이루어지면 거기에 따른 투자도 이루어지고 거기에 따른 가치 창출이 상당히 높게 발전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길이 없었는데 길이 생긴다든지, 외관이 너무나 허름했는데 페인트 공사를 다시 해서 외관이 으리으리해진 경우, 누가 봐도 이 가격 정도면 잘 샀다라고 하는 그런 판단이 그려진다라고 하면 당연히 그것이 돈 되는 물건이죠. 거기에 따른 세부적인 절차가 어떻게 되고 거기에 따른 비용이 얼마가 들어가고 이런 부분은 계산해 볼 수 있는 문제지만, 일단 수익이 그려지는 물건은 돈이 될 만한 물건이라는 거죠.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부동산 경매에서 돈이 된다, 돈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은 사람에 따라서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될 수도 있고, 또 누군가는 굉장히 쉽게 그것을 발전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생각은 여러 찔이기 때문에 이것은 옳고 이것은 틀렸고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얼마나 일관성 있게 내 생각을 밀고 나갈 것이고, 그리고 내가 수익이 된다라고 했던 그 부분을 어떻게 계획을 잡아서 밀고 나갈 것인지. 절차라든지 권리라고 하는 것은 막상 닥치면 어느 정도 해결이 나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돈이 되고 수익이 그려지고 하는 그런 물건들은 내가 기본적인 노력과 경험을 가지지 않고서는 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소위 말해서 부동산 경매 전문가라고 할지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것은 놓치지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특별하게 대단한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봐야 될 것을 꼽아보고 당연히 조사해야 될 것을 조사하고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조금 더 본다라고 하는 그런 것 뿐이지, 그 사람들이라고 해서 어떤 특별한 능력을 가지거나 어떤 대단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에요. 단순히 부동산 경매를 해서 저렴하게만 산다, 부동산 경매가 현재의 가치로 물건의 수익을 판단한다고 해서 그게 쭉 이어져 나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돈이 될 만한 물건, 수익을 어느 정도 뽑을 수 있는 물건, 단기적으로 가져가야 될 물건, 장기적으로 소유해야 될 물건, 내 여건상 안 맞는 물건, 자신의 여건상 이런 물건은 여러 개를 가지고 있어야 될 물건, 이런 것에 대한 생각을 조금 하시는 것이 훨씬 더 낫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매번 성공한다라고 보장할 수는 없지만 기본적인 데이터가 축적되고 경험이 쌓인다라고 하면 돈 되는 물건을 찾아내는 데 있어서 부동산 경매만한 것이 없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꼭 좀 눌러주시고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달아주십시오. 성심껏 답변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